내년 대선의 향방이 2030 세대의 표심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울산 청년을 위한 공약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울산신항 난방파제에 조성된 친수공간 출입이 내년부터 통제됩니다. 안전사고 우려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그 이유인데 낚시객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옛 길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어린이들의 상상과 모험의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한 큰나무 놀이터가 오는 24일 정식 개관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코로나19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울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5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낮 기온도 7도 안팎에 그치겠고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2도 선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주 중반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2030 세대, 즉 청년 표심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울산 지역 청년을 위한 섬세한 공약은 보이질 않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내년 대선 후보들한테 기대하는 걸 물었습니다. 월세 같은 거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약간 시장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나라에서 창업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이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앞길이 좀 막막한 것도 있고. 하지만 주요 대선 후보가 내놓은 청년 공약에 대해선 모릅니다. 청년을 위해서 청년 인재를 선대위에 등용하겠다 이런 소식만 접해보고 이런 정책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과 원가주택 공급 등 현금성 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주요 청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공약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울산 지역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나 일자리 부분들도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기준 울산의 20, 30대 인구수는 28만 4천여 명. 20대 미만 유권자도 더하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청년 세대일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에다 일부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도 높아 최근 1년 새 20, 30대 청년 당원은 민주당 울산시당이 1,600여 명, 국민의힘은 700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선거 캠프는 다만 청년 세대가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고 부동층의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세부 공약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배대현입니다. 울산신항 난방파제에 조성된 친수공간 출입이 내년부터 통제됩니다. 안전사고 우려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그 이유인데 낚시객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장생포항에서 배를 탄 지 30분 남짓. 1km 이상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형 방파제가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낚시터와 데크 같은 친수시설로 꾸며놓은 울산신항 난방파제입니다. 낚시 명소로 손꼽히는 이곳엔 주말이면 하루 평균 200명 가까이 배를 타고 방문해 낚시와 관광을 즐깁니다. 어종도 다양하고 그냥 손맛이 좋습니다. 일단은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걸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울산항만공사는 시설 위탁 운영자와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수공간에서 인명구조와 보안시설 무단 침입, 그리고 시설 파손이 수시로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친수시설이 사업장으로 분류돼 사고가 나면 항만공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란 입장입니다. 펜스를 끊어내고 안으로 지금 침입해서 들어온 사고가 벌써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럼 접근 금지구역에 다 넘어와서 위험하게 낚시를 하고 있고. 친수시설 폐쇄 소식에 낚시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저번에 태풍 불었을 때 여기 또 세금 들여서 다 보수공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낚시객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저희 세금이 들어간 그런 부분인데도 갑자기 이유 없이 중단을 한다고 하니까.
잇따르는 민원에도 운영 중단은 불가피하단 울산항만공사. 10여 년 전 조성 당시에도 불거졌던 친수시설 존폐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옛 길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한 큰 나무 놀이터가 오는 24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놀이와 상상, 모험을 위한 놀이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놀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유치원생들이 짚라인을 타며 시원하게 하늘을 가릅니다. 트램펄린에서 뛰어놀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다양한 높이의 미끄럼틀도 신나게 타고 아이 눈높이에 맞춘 모래놀이도 큰 인기를 끕니다. 실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테마로 한 놀이실이 각각 마련돼 있습니다. 라이닝 제일 재밌고요. 트래플링 제일 재밌고요. 미끄럼틀이 제일 재밌어요. 실외에는 단풍 언덕과 물놀이터, 흙놀이터 등이 갖춰졌습니다. 자연 환경과 더불어 힐링과 놀이를 함께 즐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놀이가 살아나는 공간으로서 도전하고 즐기며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놀이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폐교된 길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어린이 체험시설로 만든 이 놀이터 조성에는 93억 원이 투입됐으며 오는 24일 정식 개관합니다. 상상과 모험, 협력을 모토로 한 큰 나무 놀이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놀이 공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서울 초집중화로 인해 오히려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지방을 되살리기 위해선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김건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72%를 차지하고 천대 기업 본사 4곳 가운데 3곳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 방송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 언론 공공성도 흔들릴 처지입니다.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기관들, 지자체들, 기업들 협찬을 유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곧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또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글로벌 OTT 등 디지털 미디어 확산도 지역 방송의 경쟁력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미국 일부에서 현실화됐듯이 지역 언론의 고사는 지역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시킵니다. 지역 정보 자체가 유통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이 지역 언론이 사라진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는 방송관련법 개정이 급선무입니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현실화도 과제입니다. 한 사당 1억에도 채 못 미치는 그런 액수거든요. 이러한 기금으로는 방송의 질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미약한 상황이고요. 더불어 방송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OTT의 역할을 명문화해 방송발전기금을 부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김건영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중증 이전 단계의 환자를 보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달리 중증 환자의 치료를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은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원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치사의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 기준도 4년 이상 7년 이하에서 4년 이상 8년 이하로 수정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을 기념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서울에서 학술대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역사학자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암각화가 선사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조명하는 토론과 시민들을 위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울산 지역의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새해 첫날 대왕암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왕암 해맞이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한편 울주군 간절곶과 중구 함월루, 북구 당사항, 남구 고래문화마을에서 계획됐던 해맞이 행사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인 남구 3호동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궁거랑 공영주차장이 준공됐습니다. 예산 17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궁거랑 공영주차장에는 25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남구 울산 보낭 해상에서 291톤 석유 운반선이 수심 2.5m 안팎의 얕은 곳을 지나다 배 뒷부분이 바닥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원 5명을 구조하고 사고 발생 30여 분 만에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다행히 선박 침수나 오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울주군 두동면의 한 언덕에 정차 중이던 SUV가 7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차주인 60대 남성은 기어를 중립에 두고 쓰레기를 버리려 잠시 내린 사이 차가 뒤로 밀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 B씨가 특정 기계를 설치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지난 10월 강목을 들고 찾아가 위협하는 등 2차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2달도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민간 투자 사업 실적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 박남기 박사는 최근 5년간 국내에서 2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민자 사업 61건이 추진됐지만 울산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완충 저류 시설과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그리고 학교 내진 설비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신규 민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중구에 사는 1인 가구들은 건강상 위급시 대처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0대 이상 1인 가구 2,8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인 가구 생활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54.2%가 건강상 위급시 대처에 어려움을 꼽았고 심리 정서적 외로움과 노후에 대한 염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긴급 상황 시 지원과 주택시설 개선, 생애 단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꼽았습니다. 울산 해경이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3주 동안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과 화물선, 수상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